요거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향후 10년 동안 1,20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주전을 시작한다. 관련주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사실은 뭐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회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좀 도와준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게 재건을 할 때 우리나라가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는, 베네핏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액션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상황. 하지만 뭐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재건? 약간 이런 거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옥석 가리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재건 관련주 OX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왜요? 이거 너무 테마라서. 근데 움직이니까 이거 네. 약간 적은 소량으로는 재밌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X 들어주신 이유는요? 사용과 차장님? 이게 일단은 좀 트레이딩 개념일 것 같아요. 예. 약간의 좀 테마성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서방에서 대러시아 제재도 여전히 강하게 푸시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의 주가 흐름을 자극하고 있는 이슈는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아프리카 7개국 정상이 얼마 전에 이제 양국을 방문해서 각각 푸틴과 면담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었고요, 이미.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1일, 22일에 영국 런던에서 제2차, 1차도 아닙니다.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벌써 이런 것들이 물밑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땅 따먹기 식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개최해서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지분 이만큼, 이만큼 이런 것들을 나눠놓고 됐을 때 빨리 움직이자. 라는 회의를 이제 개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주가가 자극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가 꽤 커요. 향후 한 10년간 이제 출발 시점으로 봤을 때 10년 동안 한 1,200조 규모. 그러니까 1년에 120조씩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규모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재건 관련주가 동반 급등세를 연출을 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어떤 재건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으로 역시나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뭐 철도라던가 이런 것들도 운송이라던가 물자 운송 이런 것들 위해서 또 필요할 테지만 거기다가 주택이라던가 병원 같은 것들도 빨리 시급하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간편하게 각각의 제조 공장에서 제조를 해서 이거 표준화시킨 거거든요.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들이 모듈러를 표준화시켜서 결국에는 현지로 운송만 한 다음에 간편하게 조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성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부분으로 장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네옴시티 이런 데도 이걸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금강공업, 자연과 환경, SY, 덕신하우징 같은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섹터 내에서 오늘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예.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우크라의 인프라부 차관이 지금 방한을 하면서 또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심을 끌어올린 것은 맞으나 이게 과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언제 끝날 거냐라는 부분 놓고 보면은 너무 기대감으로 선반영을 일찍 해버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오히려 정리가 되는 수순에서는 올랐던 주가가 빠질 수 있고 변동성이 굉장히 하방으로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들도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굳이 하려면은 김태성 이사님 비중 네. 몇 퍼센트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합니까? 비중은 한 10%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10%도 많잖아요. 네, 비중보다는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 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섹터를 보시는 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여기서 진짜 더 빠질까라고 고민을 할 때 그때가 저는 새롭게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오.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만요.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수익권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을 잘 매도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더 갈까 싶어서 가지고 계시거나 네. 손절가를 본인이 정한 그 기준에 왔는데 손절을 안 하시고 조정의 깊이가 깊어질 때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더 빠질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구간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그 구간보다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이 재건 관련주라고 엮였던 기업들의 주가의 모습은 재건 뉴스 전까지는 우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예. 이유는 뭐죠?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일단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다음 분기부터 관련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나요? 돈을 못 벌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그 수주가 진짜로 그 기업들의 오기까지 수년 동안 버틸 만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업부가 없는 이상 주가의 이 탄탄한 우상향은 저는 참 보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곡소리 날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때 다시금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없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 오늘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계룡건설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신고가 가고 상한가 치니까 아 이거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크실 거거든요. 예. 근데 그냥 차라리 한쪽 구석에 관심 종목으로만 설정을 해두고 그냥 내비두셨다가 나중에 조정의 깊이가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더 깊게 내려올 때 그때 저는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대형주들 있잖아요. 대형 건설사들 예, 예. 혹은 주무장대라고 해서 이제 건설 기계 장비 이쪽은요. 저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 타점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건설기계 쪽. 네, 왜냐하면 그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아니더라도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이슈 혹은 수주 이슈가 오기 전까지도 탄탄하게 또 실적이라든지 주가의 성장성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보실 거라면 그쪽을 보시는 게 변동성적인 측면은 안 좋지만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재건 어쨌든 전쟁이 언젠가는 또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이슈로 같이 엮어서 봤을 때는 이미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건설기계 쪽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만 짧게만 주신다면은 김태석 이사님부터 요거 관련해서 플러스 본업도 잘하고 있는 뭐 이런 종목으로 하나만 주신다면요. 이 기업 말하려고 제가 빌드업을 해온 건데 네, 현대건설. 현대건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건설주 하면 사실 여러분들의 시각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내의 건설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해외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테마화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이 성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우리나라 시장에 정말 탄력적인 뉴스로 다가오는 것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속도전에 약하시다라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오랜 기간 가져가도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동의 네옴시티 바람도 잠시 잊혀졌지만 이제 또 한번 나올 때가 됐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 저는 현대건설의 지금 가격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 가격은 최근에 이제 기록했던 박스 하단, 그러니까 예. 제일 하단이 35,000원이라는 가격대에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또 힘들 수가 있어서 35,000원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5만 원까지 조금 긴 호흡 관점으로 한번 이 현대건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건설주는 뭐 지금 이 이슈가 나와서 얘기는 하지만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럴 지금 수도 트렌드. 있어요. 그렇지만 해외 수주가 현대건설은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목표가 5만 원 보고 좀 긴 호흡으로. 자, 그러면은 사연권 차장님은 요거 말씀하실래요? 아니면은 다른 거 할까요? 이거 한번 얘기하고 가도 예, 될 것 좋습니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런 종목들의 이제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실적을 그동안에 못 내왔기 때문에 근데 테마로 단순히 묶여버리면 이제 변동성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삼부토건 지금 대장처럼 올라가고 오늘도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재무제표 살펴보면은 조금 이제 심각합니다. 매출은 뭐 3,800억, 3,600억, 4,600억 작년에 나왔는데 네. 적자폭을 보시면은 지금 작년이 최악이에요. 오. 630억의 영업이익 적자가 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총을 설명할 수 있는 실적이 당장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부토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금강공업,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러 주택 이런 쪽으로 지금 테마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실적부터 볼게요. 이게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강공업의 연간 재무제표입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2020년에 최악이었죠. 매출 5천억에 영업이익 적자가 15억이 났어요. 그러면서 바닥을 잡고 바로 다음에 21년도에 영업이익이 260억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이죠. 작년에 340억 나왔어요. 이게 한 해 동안 낸 영업이익인데 분기로 볼까요? 올해 1분기에 얼마 나왔죠? 158억이 영업이익으로 찍혔어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 폭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매출이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1.4% 증가된 수치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충분히 회복이 되어가고 있고 건설 시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도 우크라 재건을 빼고 나서도 실적이 나오는 실적주로 다시 한번 탈바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에 160억 영업이익이면 거의 작년 한 해 동안 낸 거의 반이에요. 네, 그만큼을 벌어들이고 있고 실질로 이 업체가 얼마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내느냐에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시총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2,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주가는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 PER 보시면은 한 3배 정도가 하단을 완전히 찍는 구간이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제 많이 갔을 때는 한 9배에서 12배 정도의 PER을 봤던 업체였어요. 근데 이제 최악을 지나서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필수 자재인 데크플레이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 단축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난연성을 강화한 고성능 판넬 같은 쪽들을 취급하고 있는 이 금강공업 같은 경우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가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금강공업 말씀을 해주셨고 뭐 가격 전략 네네, 가격 전략을 한번 드려보면 짧게만 갈게요. 네, 일단 이틀 동안 좀 급등했어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 6,700원 정도까지 분할로 열어놓고 좀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손절을 한 15% 내외 본인 매수 평단에서 하시되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0,000원. 고점 부근은 10,000원 잡아본 이후에 추가 실적 보면서 추가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강공업 이야기를 해봤고요. 로하님께서 재건에 TYM도 포함이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재건보다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끝난다고 하면은 분명히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애매하게 남았는데 두 분 1분씩 드린다고 하면 네. 30초에서 1분씩 드린다고 하면 다음 주 나오실 때까지 나는 이 종목을 제일 눈여겨본다. 한 종목만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김태성 이사님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네, 일단 뭐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과도 이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이 소형 원전 자체도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엮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북미발 혹은 유럽발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 현황을 한번 봐보시면 예. 외국인들이 거의 2주 동안 계속 사왔어요. 많이 사죠. 네, 계속 사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으로도 지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만약 보신다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보신다라고 하면 에코프로가 80만 원 넘는지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 2만 원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두빌. 뭐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없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두빌 한번 보자 말씀해 주셨고 사용관 차장님은요? 저는 2차 전지 쪽에서 예. 제이오라는 종목. 제이오? 네, 탄소 나노 튜브의 이제 파우더 쪽인데 이쪽이 이제 탄소 나노 튜브를 채용했을 때 굉장히 장점들이 많아집니다. 예. 충방전 효율이 향상되고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블랙카본 대비했을 때 20% 정도 5분의 1의 양만 투입을 하더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빈자리에다가 활물질을 채워 넣어서 주행 거리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실리콘 음극재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대주 전자재료 이런 쪽들이죠. 그래서 이런 제이오 같은 업체들은 결국에는 업체들에서 점점 더 차량의 효율성, 경량화, 그리고 주행 거리, 에너지 밀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지금 미국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쪽들은 이제 대형 SUV, 픽업 트럭 같은 큰 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LFP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결국에는
하이니켈 양극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울트라 하이니켈도 결국 93% 니켈까지만 네. 유효하기 때문에 남는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제이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